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유형에서 단일 표본 T 검정,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유형에서 가설 검정 작업이고 T 검정입니다. 실기 제3유형 가설 검정 작업에서 T 검정입니다. 먼저 단일 표본 T 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대응 표본 T 검정, 독립 표본 T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검정 작업에서 T 검정, 우리는 왜 학습을 해야 되는가? 실기 제3유형에서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정규성, 등분산성, 검정을 포함해서 이런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코드에 대한 실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가설 검정에서 T 검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준 값과 특정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단일 표본 T 검정을 사용하고요. 비용 투자 후, 전후 변화 분석을 할 때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A와 제품 B의 고객 만족도 비교를 할 때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합니다. 자, 기초이론 단일 표본 T 검정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하고요. 목적은 모집단의 평균, 즉 어떤 기준값이 되겠죠.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이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정합니다. 단일 표본 T 검정의 기무가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평균 만족도는 3점이다. 이와 같이 가설 수립을 할 수 있고요. 자,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T 테스트라고 합니다. 목적은 같은 집단에 대해 두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 전과 후 등의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사용합니다. 기무가설은 예를 들어서 운동 전과 후의 평균 체중은 같다. 이와 같이 가설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 표본 T 검정, Independent T 테스트. 목적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합니다. 기무가설은 남학생과 여학생, 예를 들어서 수학 평균 점수는 같다. 이와 같이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설 검정 작업에서 기무가설을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import 시본 as sns,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import scipy.stats as stats, import scipy.stats as stats가 바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추론 통계 작업과 동일하게 tips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고 오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tips라고 하는 변수에 받도록 하고요. 이 tips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고 이전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토탈 빌, 팁,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로 총 7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팁스 데이터를 헤드 함수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일 표본 T 검정. 우리가 검정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너 시간대의 토탈 빌이 기준값 $20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디너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디너 토탈은 팁스, 이 팁스의 타임이 디너일 때의 토탈 빌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팁스의 타임 컬럼에서 등호, 디너, 이거는 조건 구문이죠. 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팁스에서 토탈 빌 컬럼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오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토탈 빌의 이 평균을 구해보면 20.8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20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8이기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20.8이라는 이 값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서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 검정을 진행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정규성 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T 검증은 모두 다 모수 통계 기법입니다.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모수 검정 기법이고요. 만약에 비정규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비모수 검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일 표본 T 검정, 대응 표본 T 검정, 독립 표본 T 검정에서 저는 정규성 검증을 하고, 정규성이라고 하면 모수 검증을 하고, 비정규성이라고 하면 비모수 검증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성 검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규성 검증의 기무가설은 정규성이다입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당연히 비정규성이다가 되겠죠. 자, 우리는 모든 검증을 유의 수준 5%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stats.샤피로 디너 토탈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통계값은 약 0.93 정도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p-밸류를 보면 됩니다. p-밸류는 거의 0에 가깝네요. 즉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디너 토탈은 바로 비정규성입니다. 비정규성이기 때문에 모수 통계 기법인 단일 표본 T 검정이 아닌 비모수 검정 기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디너 토탈의 중앙값은 20과 같다. 대립가설은 디너 토탈의 중앙값은 20과 다르다입니다.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통계값인 wstat, p-value는 stats, 윌콕슨, 디너 토탈, 중앙값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해주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마이너스 20은 각 데이터가 어떤 기준값 20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라고
우리가 코드 작성을 하고요. 프린트를 해보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결과 이 통계값은 7645가 되고 p-밸류는 0.83 정도가 되죠. 0.05보다 크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인 토타빌의 중앙값은 20과 같다. 이와 같은 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실제 디너 토탈의 평균은 20.8이 되고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통계량이 크다라는 의미는 양의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경향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것만으로 중앙값이 20보다 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p-밸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에 중앙값이 우리는 0.05보다 크기에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2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립가설을 20보다 크다 혹은 20보다 작다 이와 같이 대립가설을 수립 후 기무가설을 검증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모수 검정에서 단측 검정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모수 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비정규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규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단일 표본 T 검정, 특히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일 표본 T 검정, 양측 검정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대립가설입니다. 자, H1, 디너 토탈의 평균값은 20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되는 것은 기무가설입니다. 디너 토탈의 평균값은 20과 같다. 유의 수준은 5%이고요. 통계량과 이 p-밸류는 stats.test 원샘플 디너 토탈, 모집단의 평균값 POP 미는 20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T 통계량은 한 1.15 정도가 나오고 p-밸류는 0.24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 말은 T 통계량이 1.15가 나오고 p-밸류가 0.24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0.05보다 크기의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디너 토탈의 평균값은 20과 같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표본 T 검정에서 단측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립가설입니다. 디너 토탈의 평균값은 22보다 크다. 하지만 우리는 기무가설로 검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기무가설은 디너 토탈의 평균값은 2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T 통계량과 p-밸류를 아래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 우리는 단측 검정을 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는데 만일 t 통계량이 0보다 크다면 왜냐하면 표본의 평균 빼기 22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때 p-밸류 one-sided 즉 단측 검증의 p-밸류는 해당 p-밸류를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측 한쪽 방향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고요. 자, else는 표본의 평균 빼기 2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이 됩니다.
반대 방향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p-밸류 나누기 2를 전체 면적의 합인 1 마이너스에서 빼줍니다. t-테스트 통계량과 p-밸류 이 단측값을 확인을 해보면 자, t-테스트 통계량이 마이너스 1.7이 나오고 p-밸류는 0.95가 나오네요. t 통계량이 마이너스 1.7이 나온다는 말은 t 통계량이 음수이므로 실제 디너 토탈의 평균이 22보다는 작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디너 토탈의 평균은 20.8입니다. 자, p-밸류가 0.95라는 말은 0.05보다 크기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디너 토탈의 평균값은 2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가설을 우리는 채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단측 검증을 할 때 if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후 강의부터 이런 if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더 짧은 코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게 사이파이 버전이 맞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런 명확한 구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래와 같이 단측 검증을 진행했고 이후부터는 짧은 구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응 표본 T 검증입니다. 대응 표본 T 검증에서 검증할 주제는 운동 전과 후의 체중을 비교하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동 전 체중은 아래와 같고요. 운동 후 체중도 아래와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운동 전 체중의 평균이 81.2입니다. 운동 후 체중 평균이 79.6입니다. 자, 운동 후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 디퍼런트, 즉 체중 차이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웨이트 비포 빼기 웨이트 애프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운동 전 체중이 더 무겁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자, 대응 표본 T 검증 역시 가장 먼저 정규성 검증을 합니다. 자, 정규성 검증의 기무가설은 정규성이다라가 되고요. 대응 표본 T 검증에서 정규성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체중 차이 값이 됩니다. 즉, 저는 운동 전 빼기 운동 후로 정의를 했고 이 체중 차이는 운동 후 빼기 운동 전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증은 stats.샤피로 weight different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 통계값은 0.78 정도가 나오고 p-밸류는 거의 0에 가깝네요. 0에 가깝기 때문에 유의 수준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 빼기 운동 후 이 데이터는 비정규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모수 검증을 하고 대응 표본 T 검증 역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이전 강의 단일 표본 T 검증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이번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운동 전후의 중앙값 차이는 0이다. 대립가설은 운동 전후 중앙값 차이는 0이 아니다가 됩니다. 대응 표본은 weight before, weight after가 됩니다. 그러면
웨이트 비포, 웨이트 애프터에 대한 부호를 자,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결과는 자, 통계량이 0이고 p-밸류가 0.001이네요.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운동 전후 중앙값 차이는 0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러면 뭐 운동 전이 크든 운동 후가 크든 체중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단측 검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수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양측과 단측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해당 데이터도 비정규성이지만 정규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 표본 T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측 검증. 운동 전후 평균 체중이 같다. 대립가설은 운동 전후 평균 체중이 다르다가 됩니다. 자, 대응 표본 T 검증의 양측 검증은 아래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합니다. test, p-밸류는 stats.test rel, 즉 대응 표본 test를 paired test라고 하고 related samples 이와 같은 말도 씁니다. 그래서 related samples의 줄임말이 됩니다. 자, test rel weight before, weight after, 즉 weight before 빼기 weight after를 검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t-테스트 통계량 값은 한 7.23이 되고 p-밸류는 거의 0에 가깝네요. 즉 통계량이 7.23 뭐 한 63 정도라는 말은 T 통계량이 양수이므로 웨이트 비포가 즉 실제 운동 전 평균이 운동 후 평균보다 크다라는 의미이고요. p-밸류가 0.05보다 작기에 기무가설을 우리는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운동 전과 후 평균 체중이 다르다가 됩니다. 우리는 이 T 통계량의 이 양수, 음수 방향에 의해서 사실 운동 전 평균 체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p-밸류 값을 확인을 해야지만 명확해집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우리가 단측 검증을 할 때 단일 표본 T 검정에서는 if 구문을 썼죠. 하지만 이 최신 버전 사이파이 1.6.0 이상부터는 간단한 코드, 즉 옵션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two-sided라는 말은 양측 검정이라는 말이고 대립 가설 기준 이 x와 y의 분포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고 less는 단측 검정이 되고 대립 가설 기준 x 값들이 y 값보다 작다라는 방향의 가설을 검증할 때 사용합니다. greater는 단측 검정이 되고 대립 가설 기준 x 값들이 y보다 크다라는 방향의 가설을 검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을 할 때 if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two-sided 양측 검정이 디폴트 기본값이 되고요. 우리가 단측 검증을 할 때 옵션을 less 혹은 greater를 사용을 하고 때 less와 greater의 이 기준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대립값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x와 y의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코드로 직접 확인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모수 검정에서 대응 표본 T 검증, 단측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가설은 대립가설입니다. 운동 후 체중이 더 가볍다라는 것을 대립가설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사실 운동 후 체중이 더 가벼웠죠. 자, 운동 후 체중이 더 가볍다라고 대립가설을 했다면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는 귀무가설은 운동 후 체중이 운동 전 체중과 같거나 무겁다가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기무가설은 운동 전 체중이 운동 후 체중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대립가설은 운동 후 체중이 더 가볍죠. 즉 운동 전 체중이 운동 후 체중보다 크다가 됩니다. Tstat, P밸류는 stats.test rel weight before, weight after, alternative는 greater, 즉, 자, weight before가 x가 되고요. weight after가 y가 됩니다. 자, alternative는 이와 같은 옵션이 없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측 검증을 합니다. alternative는 two-sided 이와 같은 양측 검증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alternative는 greater라고 한다는 말은 자, 대립가설을 보면 운동 전 체중이 운동 후 체중보다 크죠. 그래서 x인 weight before가 weight after보다 크기에 greater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weight before 이 x가 y보다 작다면 less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즉, 이 말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뭐든지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weight before 빼기 weight after가 weight before가 더 크기에 weight before 빼기 weight after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greater를 우리가 방향을 넣어준다라고 인지를 하면 더욱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 통계량과 p 밸류를 확인을 해보면 t 통계량은 7.23이 되고 p 밸류는 0이 됩니다. 즉 t 통계량이 양수이므로 실제 운동 전 체중 평균이 운동 후 체중 평균보다 무겁다라는 얘기고 p-밸류가 0보다 작기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운동 후 체중이 더 가볍다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